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1월 20일 화요일 아침 7시 39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예,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오늘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때린 부영한 한동훈에게 울려 퍼지는 한비어천가 합창곡이라는 겁니다. 이제 언론이 한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비어천가의 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잊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전산망이 지난 주말부터 완전히 마비됐다가 월요일날 오전에 일요일날 오후에 일부 복구됐다가 월요일날은 완전히 복구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행정전산망이 왜 다운이 됐는지를 모르고 어떤 곳이 해킹당했는지조차 모르고 또 어떻게 해서 행정전산망이 복구되는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왜 다운됐는가? 해킹이 있었는가?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가? 왜 복구됐는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저는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컴퓨터로 치르는 사전선거는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배달된 조중동 역시 내년 4월 선거가 위험하다라는 보도는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 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이 있어서 하나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여러분께서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댓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방송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전자개표기가 처음 사용된 2002년 16대 대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은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회창 씨가 떨어졌을 때 아닌가요?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혼표 등 부정선거 증거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한나라당은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권이 적발되어 당대표가 구속되는 등 당이 파멸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선거무효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때 박근혜가 당사를 매각하고 천막당사에서 위기의 한나라당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16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에 대한 공개검증을 3일 앞두고 사상 최대의 규모의 디도스 공격이 벌어지면서 인터넷 대란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가 KT에 위탁하고 있던 전산 서버의 데이터가 모두 소실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공개 검증이 무산됩니다. 그 결과 16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은 조용히 덮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발생한 한나라당 차뜨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권 적발과 사상 최대의 규모 디도스 공격에 의한 인터넷 대란이 우연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매우 의미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할 그런 댓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그때가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였고 저쪽은 노무현 후보였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한나라당은 뭐 차떼기 당이다 그렇게 해서 막 수사를 막 받고 난리 났죠. 근데 한나라당이 이상하다. 그래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그럼 서버를 들여다보자. KT가 관리하고 위탁 관리하고는 서버를 들여다보자. 그래서 서버 검증 3일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규모의 디도스 공격이 일어났고 모든 전산망이 마비됐고 KT에 보관하고 있던 선거 관련 데이터가 모두 삭제됐다. 그래서 희지부지 끝났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선거 부정은 노무현 대통령부터 일어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위원장이었던 한성전 씨가 바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건우 씨도 역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벌어진 행정전산망 마비, 무엇이 해킹당했는지도 모르고 왜 복구됐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언론이 모두 침묵하고 있어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의 사전선거 위험성에 대해서 모두가 침묵하고 있어.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침묵하고 있어. 오직 이상로 저를 비롯한 한두 명만이 위험하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름 끼치게 공포스러운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 갑니다.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4일 일정으로 영국에 갑니다. 찰스 3세가 첫 번째로 초청한 사람이, 국빈 초청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위해 20일 오후 영국 런던에 도착해 부산 엑스포 최종 유치를 위한 프랑스 방문을 포함한 5박 7일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밑에 사진 설명을 읽어드립니다.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 및 프랑스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 어제입니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출국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진 설명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제 논평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논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씨가 이런 칼럼을 썼어요. 조선일보의 김대중 씨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늘 아침에 배달된 조선일보에 김대중 씨는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4월 총선의 대차 대조표, 내년 4월 총선의 대차 대조표라는 겁니다. 국힘이 패배하면 윤 정부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다. 선장 없는 나라가 혼란을 피하려면 임기 상관없이 결단해야 한다. 또 민주당이 승리하면 정치는 이재명의 시가대로 움직일 것이다. 그는 대선에 재도전할 것이고, 그래서 국회의원 뽑는 선거로 보이지만 결국은 윤석열과 이재명의 신임 투표다라고 하는 총선 대차 대조표라는 제목의 칼럼을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썼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빠진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김대중 기자가 작성한 대차 대조표, 그거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즉 대차 대조표는 숫자로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대차 대조표가 분식 회계를 했다면 그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김대중 총재에게 김대중 기자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보다는 언론계 선배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대차 대조표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대차 대조표가 분식 회계를 했느냐 아니냐, 그 숫자가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선후관계를 잘 모르면 김대중 선배처럼 이렇게 칼럼을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 대차 대조표상의 숫자가 정확한가, 분식 회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무당입니다. 무당 푸닥거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9월 말에 서양배들이 강화도를 와서 막 우리나라를 넘보니까 무당들이 나와서 막 서양 잡기였다고 무당들이 굿했다는 겁니다. 보다 못한 그 대원군이 무당은 나서지 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조선일보 같은 무당은 나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대선배께 무당이라고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무당은 무당입니다. 김대중 대선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푸닥거리라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답니다. 예,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총선 비례대표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국힘당의 총선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다. 지금 이렇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전국에 걸쳐 한동훈 그 장관 띄우기 한비어천가를 부르는 언론들이
지금 합창곡이 들리고 있습니다. 채널A는 국민힘 한동훈을 필두로 슈퍼 빅텐트를 친다라고 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SBS 보도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총선 출마 확실시 보도에 직접 입을 연 한동훈 장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뒤에 보이죠. 대구를 방문했을 때 많은 인파 그리고 꽃다발을 받는 그런 장면을 SBS가 보도했습니다. 독립 언론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배승희 변호사가 하는 배승희 민영섬의 따따붙다를 좀 소개해드렸죠.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오늘은 이봉규 TV의 썸네일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마 황경구 씨가 출연을 해서 뭐라 그러냐면 국회에서 마약수사비 활동 특활비를 깎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 장관을 위해서 성금을 모아서 한동훈 장관에게 전해주자. 한동훈 장관을 응원하자라고 하는 방송을 어제 18분 동안 했습니다. 이런 방송도 했습니다. 이봉규 TV는 어제 또 이런 방송도 했습니다. 뭐라 하나 이분을 인문명리학자 글쎄요 어쨌든 점 보는 거 아닙니까? 점? 야, 인문명리학자라고는 점 치는 사람인가요? 운명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초대해서 한동훈이 한동훈이 나와서 총선을 승리를 이끈다. 그리고 사주를 봤더니 한동훈은 여복도 있고 그리고 돈복도 타고났다. 대권 운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사주가 더 좋다라고 하는 방송을 한 20분가량 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 얘기하는 영길이 빵기가 너무 있어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가 참 맛이 가긴 간 거. 맛이 잘하는 게 극한 상황이 온 거야. 극한 상황이. 그러니까 예? 내 저번에 우리 송영길 6개월 했는데 다시 안 들어가봤거든요. 네. 원래 맛이 간다 했어요. 맛이 간다 했어요. 예. 맛이 간다니까. 맛이 간다. 맛이 가는 거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다르잖아요. 지금 보시면 청명이 지난 이른 봄에 여기 지금 이게 지물 같은 땅이거든요. 그 바른 정자가 있죠. 이건 고정재물이 단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재물이 태어난 달이 가장 근원적인 거죠. 그래도 이거 또 횡재돈 같은 것도 여러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여복도 있고 돈복도 있고 사주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좋아서 대권 운이 있다라고 이봉규 방송에서 어제 방송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보라고 권해드려야 하나요? 여러분 한동훈이 지난 대선 지난 대구 방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배승희 TV에 의하면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존경해왔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법률 방송의 방송 내용을 여러분께 잠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법률 방송에서 가져왔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사유를 밝히면서 검찰은 국정을 농단의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준엄한 어조로 박 전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결심 공판에 신세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신에 대한 재판은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결심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런 박 전 대통령의 양태를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광고는 줄이겠습니다. 어디 갔어? 아우 그게.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세정일관 부인하며 실체 없는 국기문란이자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비난하고 있다.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래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정치보복 프레임을 설정해 진상을 호도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박 전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삼성 등 대기업의 수백억 원의 뇌물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선 더욱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불철주야 땀 흘리는 젊은 세대와 부모에게 뼛속 깊은 좌절과 박탈감을 안겼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불법 반칙이 통하는 사회, 돈과 권력을 가진 특권층만 성공 군림하는 사회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줬다고 박 전 대통령을 통렬하게 꾸짖었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은 이례적으로 주인 검사가 아닌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부양한 사람이 이례적으로 주인 검사가 아닌 한동훈이가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보여드려요.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구의 배승희 변호사의 표현을 보면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해요. 대구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불과 6, 7년 전에 일을 잃어버린 민족은 대책이 없는 민족입니다. 노예예요. 모르겠습니다. 이 대구에 모이신 분들이 얼마나 정말 인산인해처럼 배승희 변호사 표현대로 인산인해를 이루는지 그건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한동훈이 한 짓거리는 내란죄입니다. 어제도 계속 보도해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3조 뇌물죄로 엮어넣기 위한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증교사한 거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태블릿 PC 그거 가짜라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대구 시민들을 깊이 존경해 왔어? 그럼 남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대구 사람들이 한동훈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금 3년 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찍어준 거는 윤석열이 잘해서 윤석열이 이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그 잘하는 사람 감옥에 가두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사람 잡아가두는 데는 죄 없는 사람 잡아가두는 데는 일가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대통령을 만들어주면 이제는 죄 있는 사람을 잡아놓으라 라고 해서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지금 죄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잡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이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글쎄요. 이런 표현이 좀 거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대구 시민들에게 역사는 없습니다.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저는 제 주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일이 없어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내란죄를 범한 대역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 집행유예 기간 5년을 줬고 1년 6개월을 허비했고 그리고 반성하거나 그리고 회개하거나 참여하지 않고 또 5년 윤석열 뒤에 한동훈을 또 5년 동안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이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돼요?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이런 나라에서 살 가치가 있는 나라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뉴스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매일경제신문에 김병호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어요. 미국의 안보 우산을 진짜 믿을 수 있나? 칼럼이 좀 깁니다만 딱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내년 대선에서, 미국 대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해 확장 억제가 축소되고 한국 방위비 분담이 늘면 이를 앞세워 핵무장을 요구할 기회가 생긴다. 외부 반대에 지레 겁먹지 말고 핵 논의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이분은 저하고 같은, 이 김병호 논설위원은 저하고 같은 논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대선에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희망합니다. 트럼프는 우리에게 많은 요구를 할 겁니다. 방위비를 늘려라.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오케이. 방위비 우리가 부담할게요. 대신 많이 부담하고 미국의 F-35 전투기 많이 사줄게요. 오케이. 하지만 우리 비즈니스 하자. 우리가 핵무장하겠다라고 하는 네고시에이션, 협상이 가능한 사람이 트럼프라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깎았다고 그래요. 국회에서. 원전과 관련된 1831억 원을 삭감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래서 원전 산업이 또 정전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건 중앙일보 제목이고 그 밑에 우측에 있는 것은 조선일보 제목입니다. 청년 미래 예산도 윤석열 편은 묻지마 삭감하고 있다. 증오만 남은 정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양당 정치의 폐해입니다. 우리나라 양당 정치의 폐해가 지금 아주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당 정치를 내년 4월 11일 기점으로 종식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내년 4월 10일이 본선거일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본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이니까 붙이자는 겁니다. 8, 9, 10을 붙이자는 겁니다. 띄지 말고 붙여도 상관없어요. 법에. 그게 더 합법적이에요. 합헌적입니다. 이렇게 사전선거를 붙여버리면 우편으로 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선거 투표함을 그 자리에서 보관하고, 그리고 10일날 본선거가 끝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됩니다. 법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공직선거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선거 5일 전부터 이틀이에요. 그러니까 본선거 5일 전부터 이틀이니까 여기입니다. 이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여서 하면 우편으로 못 보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투표를 하고 본투표까지 끝내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됩니다. 이것이 제가 유명한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아서 훨씬 이게 합헌적이라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법률 취지에 맞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방송 여러 번 했고 이봉규 씨에게 이것을 전달했고 어제 이봉규 씨가 이것을 방송해 줬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한 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네, 감사한 건 감사한 겁니다. 예, 자, 댓글 다 읽어드렸나요? 예, 예,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